약속을 어겼을 때 이제 훈육이 필요한 거죠. 엄마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쵸. 그 순간에 필요한 건데 그 순간에 옳고 그름으로 본다면 나뉜다는 거죠. 부모와 아이 둘인데 둘이 편이 나뉘어요. 엄마는 옳은 사람, 너는 옳지 않은 사람. 엄마는 약속 지키는 사람, 너는 약속도 안 지키는 애. 엄마는 합리적으로 규칙을 정한 사람, 너는 그조차도 몰래 이렇게 어기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뉜 상태에서는 애가 배움이 일어나지 않죠. 어떤 말을 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얘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근데 그거는 아이만이 아니라 사실 누구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너 그거 잘못했지. 그런다고 그게 딱 고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엄마에게 혼났다라는 기억만 남겠죠. 그쵸. 그럼 나중에 안 혼나려면 숨기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냐. 이제 작가님께서 저희 책에 이제 많이 무너지는 순간도 아이를 맞죠. 키우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가 좀 인상 깊은 것은 아들 태양이가 밥하고 치즈하고 간장이 전부인 치즈밥을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그 소소한 행복을 느끼셨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작가님은 언제부터 그 일상의 작은 순간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셨냐요? 왜냐면 아이들이 막 공룡놀이 하자, 엄마 뭐 이거 가지고 놀자 했을 때 공룡 멸종했어 라고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시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게 저도 신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제가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됐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는 동백꽃이 되게 오래도록 폈어요. 이제는 그쵸 적하죠. 근데 겨울에도 꽃이 펴요. 겨울에도 열매가 열려면 한라봉이 열리고 천혜향이 열리고 열려있는 거 보면 막 너무 예뻐요. 뭐 제 것도 아닌데 제 귤밭도 아닌데도 보면 너무 기뻐요. 기쁘고 보기 좋고 사실 생산성으로 하면은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앉아있는 거는 비생산적인 거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네,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계속 애들이랑 밥 먹고 놀고 그렇게 앉아있는 게 사실 유아도 아닌데 그런데 진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일상에서 되게 많이 행복해요. 근데 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엄마의 말년습이 그 서울시 북도든 도서 됐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며칠 차이로 뭐 일본에 수출되고 러시아에 수출되고 네. 그런 좋은 소식들이 며칠 차이로 있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 차이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베스트셀러 되고 성과가 났을 때. 결과가 났을 때.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되게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면 매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연습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전에는 그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때 되게 바쁘게 살 때, 진짜 분초를 쪼개면서 살 때는 아니 벚꽃이 언제 저렇게 다 폈지? 언제 이렇게 꽃이 다 막 지는 거예요. 꽃잎이 날려서 언제 이렇게 됐어? 근데 그 벚나무가 학교 교정에 있었거든요. 그 큰 벚나무가. 근데 걔가 그 꽃이 피는지 지는지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바빠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진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일상의 행복을 많이 찾고 일상에서 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애를 키우고 왜냐면 그것도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천성도 있죠. 우리 애가 맨날 행복해요 진짜. 큰애는 걔는 이제까지 상담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들은 얘기가 밝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쁨이는 웃고 있다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걔가 천성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좋냐.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요새는 진짜 공부만 하거든요.
놀기도 하네. 매일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이제 공부에 많이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막 늦게 공부 시작해서 잘 점수도 안 나오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박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딸인데 어떻게 안 행복해. 어머나.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말이라도 어떻게 저런 말을 생각해내지? 걔는 제 차만 봐도 벌써 행복해진대. 오늘은 엄마가 왔네? 자기가 찾는데요, 자꾸. 그러니까 너무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수학 다 틀려가지고. 그러면 그 기쁨을 자꾸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평생 해온 거잖아요. 물론 천성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근데 저는 늦게 행복했던 거죠. 왜냐면 성공하는 순간 뭐 베스트셀러 되고 뭐 수출되고 뭐 그거 1년에 몇 번 있겠어요. 뭐 그 북도전도사 한 번 되면 뭐 되겠어요. 뭐 1년 평생에 한 번이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결과에만 매여 있으면 근데 이 육아가 또 결과가 없어요. 주어진 결과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집 치워놨는데 어질러지고. 다 어질러 놓고 계속 원점, 제자리 어떤 날은 막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결과를 보면 너무 지치고 재미없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일상에서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상은 그렇게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책에는 이 얘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뭐 만약에 의대를 가면 행복할 것 같다. 뭐 명문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 목표 설정은 괜찮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일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일상의 행복을. 이거 없이 목표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준비 기간만 만드는 거예요. 일상의 준비 기간인 거죠. 목적지에 닿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얼마든지 그 일상을 누리면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웃고 물론 이제 목적지에 도달이 늦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늦더라도 각기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도 있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자기 안에서 일상의 도처에 행복은 널려있다. 네, 있다는 거죠. 네. 반드시. 이 책에서 반복해서 작가님이 강조하는 것은 어제의 감정을 오늘로 가지고 오지 않는 네. 연습이거든요. 사실 너무 알면서도 어렵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그 연습을 어떻게 이어오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 어제의 감정이 자고 일어난다고 제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그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죠.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진짜 뒤끝이 없거든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그걸로 다 그냥 끝내는데 전에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오래도록.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다 보면 넘어가지는 건데 그걸 이제 쌓아두면은 계속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랑 남편한테 저 결혼하고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냥 끝내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 그래서 그냥 끝하고 그냥 진짜 끝인 거예요. 없애는 거. 제로를 없애주는 거. 그래서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배웠죠. 얼만큼 연습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연습도 있지만 많이 그걸 받아보면 경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진짜 그 에필로그 이야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우리 딸과 저의 대화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성숙한 사람 아닌데 내가 무슨 마더 테레사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어떻게 써. 계속 혼란이 왔어요. 그 사랑의 그 무게감에. 네.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그러니까 하나를 잘못하면 엄마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이렇게 사랑에서 벗어난 순간에도 화낸 순간에도 엄마 항상 사과하고 엄마 항상 다시 대화하고 했다고. 그게 그 과정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뭐 애가 엄마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없죠. 가족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값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그 사랑을 주시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아이가 바라봐 주는 순간도 오네요.
그러게요. 또 인상 깊었던 거는요. 작가님께서 아이를 혼내는 순간에도 아이와 한편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훈육이 필요하다는 건 아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고 잘못한 순간 아이와 한편이 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책에 보면 아이가 휴대폰으로 작가님을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나를 속이네 하고 분명히 훈육을 하고 싶으셨을 것이고 화가 나셨을 것인데 아이와 한편이 되면서 훈육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애한테 되게 실망스럽고 화가 나면 사실 그 순간은 훈육이 안 돼요. 훈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순간은 비난만 나가겠죠. 우리가 아이를 다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규칙도 만들고 시간 정해놓고 미디어도 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지키면 좋겠는데 약속을 어겼을 때 이제 훈육이 필요한 거죠. 엄마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쵸. 그 순간에 필요한 건데 그 순간에 옳고 그름으로 본다면 나뉜다는 거죠. 부모와 아이 둘인데 둘이 편이 나뉘어요. 엄마는 옳은 사람, 너는 옳지 않은 사람. 엄마는 약속 지키는 사람, 너는 약속도 안 지키는 애. 엄마는 합리적으로 규칙을 정한 사람, 너는 그조차도 몰래 이렇게 어기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뉜 상태에서는 애가 배움이 일어나지 않죠. 어떤 말을 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얘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근데 그거는 아이만이 아니라 사실 누구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너 그거 잘못했지. 그런다고 그게 딱 고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엄마에게 혼났다라는 기억만 남겠죠. 그쵸. 그럼 나중에 안 혼나려면 숨기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를 때는 가르쳐 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몰래 하면 안 되는 거다. 뭐 허락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모른다면 가르쳐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애한테는 100번이라도 기다려줘야 된다. 친절하게 말해줘야 된다. 알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해봐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옳음에 잡고 있으면 옳고 그름으로 부모와 아이가 나뉘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옳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있으라는 거죠. 왜냐면 그 옳고 그름을 정한 약속 자체가 사랑해서 정한 거잖아요. 아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애가 느려요. 저는 빨라요. 또 왜 이렇게 느려? 나뉘잖아요. 엄마는 약속 어겨본 역사가 없어. 엄마는 누구 기다리게 한 역사가 없어. 나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면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와 아이가 한 팀이 되면 그리고 부모도 사실 저한테도 핸드폰 조절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한테는 감시자가 없어요. 엄마 오늘 1시간 넘게 했어? 이런 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걸리지 않을 뿐이지 얘는 계속 걸릴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다 조절 잘 못해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그래 휴대폰 하고 싶었겠지. 엄마도 그래. 근데 이거 하고 휴대폰 보면 훨씬 좋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그 처음에 경찰서 내려가신 장면과 오버랩 되면서 그 작가님의 모습이 작가님도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아가시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좀 감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흔들렸던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1000번은 흔들린다. 엄마가 되는 과정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참 아이를 키우시는 그 부모님들 매번 좌절하고 죄책감 느끼고 부족하다고 하시는 그 수많은 엄마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선배로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제가 이렇게 살지 몰랐거든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사직할 줄도 몰랐고 그렇죠. 제주도 살지도 몰랐고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작가가 돼서 이렇게 살지 몰랐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천성이 관종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관종이어야 되는데 진짜 관종이란 상극이에요. 저는 내가 자의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영역.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꿈꾸는 삶이잖아요. 제주도 가서 글 쓰면서 산다는 게 어떻게 이런 혜택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그럼 항상 똑같아요. 사랑의 힘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콘텐츠, 제 책을 또 저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제 삶이 드러나잖아요. 태생이 관종이 아닌데. 네,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거. 그래서 에세이가 될까 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았죠. 그렇게 된 거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책의 프롤로그에 들어간 경찰서, 제가 경찰서 끌고 간 얘기도 사실은 저한테 진짜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그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 편이 돼주셨거든요. 너무 이해가 간다고.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용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이런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글을 쓸 수 있는 정도는 됐지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왜 생겼냐? 그게 이제 독자분들의 사랑이죠.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냥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은 그냥 교사하면서 학교집 오가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게 내 적성이 맞다. 딱 그 정도다. 아마 우리 대표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책에 제 이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책에 어떻게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되죠? 그냥 필명으로 하자고. 필명. 사진을 왜 달라고 하세요? 사진 안 돼요. 막, 왜 제 얼굴 왜 나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사는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딱 한 번만 넣자, 딱 한 번만.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넣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되게 폐쇄적이고 내향적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놀랍죠. 근데 이게 아주 느슨한 연결이거든요. 사실 작가와 독자는. 그런 연결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해요.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니까. 용기가 없던 사람은 용기가 내게 해주고. 근데 진짜 부모가 이 직접적인 연결이잖아요. 인생의 연결이죠. 인생에 가장 밀접한 연결이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 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랑으로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계속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효율 같지만 사실 비효율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못 배우니까. 사람도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을 빼면. 부모도 성립이 안 돼. 가족도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엄마인데 엄마가 배움이 없어요. 초등학교만 나왔대요. 그럼 그게 엄마예요? 엄마 맞잖아요. 그냥 배움이 짧은 엄마죠. 근데 엄마인데 팔날이 없어. 엄마 맞나요? 맞죠. 맞잖아요. 팔날이 없어도 엄마는 엄마인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 엄마가 돈이 없어. 엄마 맞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서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유기하고 도망가. 그럼 엄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엄마라고 안 해요. 우리 뭐라고 해요? 엄마도 아니라고, 부모도 아니라고 하죠. 뉴스에 그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뭐냐면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근데 사랑만 있으면 성립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단 한순간도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흔들려요. 저는 경찰서도 데려왔잖아요. 경찰서 데려가는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겠지만 뭐 있긴 있지만 뭐 다시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흔들린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려도 자책으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는 거. 오래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자주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3일에 한 번씩 뭐 화냈어. 참자센터 폭발하고 뭐. 그런데 점점 이제 줄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러면 되는 거죠. 이 디폴트가 강해지면 어떠냐면은 이제 내 자리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스프링 달린 인형 있잖아요. 그럼 그 인형이 이렇게 튀어나가죠. 다시 오잖아요. 용수철처럼. 네. 그냥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이제 디폴트예요.
근데 이 사랑 디폴트가 강력하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소리 지르고 그런 순간이 있어도 다시 오면 돼요. 근데 그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선배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입장은 아니고 저는 정말 동행자가 돼드리고 싶은, 왜냐면 먼저 동행자가 돼주셨기 때문에. 아,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부모님들이 저희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이 문장 하나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문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맥락 안에서 이건 진짜 모든 엄마가 다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일 거예요. 아이랑 다시 복원되는 거. 뭐 화내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그래도 다시 제자리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네, 화해하고 하는 그 과정들은 매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를 기다려주고 이건 누구나 하실 거예요. 그런 그 과정이 무엇인지 그게 다 사랑의 과정이다. 왜냐면 결과가 없어서 내가 하는데 무언가 한 것 같진 않거든요. 성과가 없다. 네, 아무런 결과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들에 좀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마음을 느끼신다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나는 아이 사랑으로 잘 키우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